아 참가자. 미안. 참가자네. 씨. 다음 분 들어오세요. 아, 예, 반갑습니다. 일단 자기소개 해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교대를 졸업하고 검찰직을 준비하는 정수진입니다. 저의 성격의 장점은 꼼꼼함과 정직함이 있습니다. 저는 민원인분들을 상대할 때 꼼꼼하게 일 처리를 통해서 신뢰감을 드리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직함으로 민원인 분들에게 항상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공무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왜 검찰직을 선택을 했나요? 저는 원래부터 사법체계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비록 전공은 교육학이지만 저희가 제가 좋아하는 사법 분야로 인해서 국민들에게 영향력이 가는 것이 매력적으로 보여서 저는 검찰직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래서요? 네. 본인의 장단점을 한번 소개를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네. 저의 장점은 느리지만 포기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아, 그런가요? 느리지만 죄송합니다. 제가 네. 긴장을 너무 많이 해서 예. 다시 한번 네. 말씀드리도록 예, 예. 하겠습니다. 네. 저의 장점은 느리지만 포기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예전에 대학교 재학 시절 팀 프로젝트를 맡은 적이 있는데 다른 팀원이 이탈하는 행동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행동을 했을 때 제가 그냥 총대를 메고서 느리지만 일 처리를 마무리한 적이 있습니다. 대신 제 이 단점이 완벽주의 경향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제가 모든 일을 떠맡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행동을 때문에 제가 쉽게 번아웃이 오고 쉽게 감정적으로 대처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팀 프로젝트를 맡고 나서 일단은 우선순위를 정해서 일 처리를 했고 또한 그 같은 팀원들한테 일을 같이 분산해서 해보는 경험을 통해서 제가 이런 부분에서는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구나를 깨닫게 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만약 본인이 희망하지 않는 부서나 아니면 선호하지 않은 지역으로 배치된다면 받아들이실 건가요? 저는 오히려 성장할 수 있는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저는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남들이 원하지 않고 남들이 가지 않는 부서라면 분명히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로 인해서 희소성이 생기고 또한 어떻게 사람이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살겠습니까? 저는 하기 싫은 일도 어찌됐든 간에 해야 되는 게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당연하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 교대를 졸업하셨으면은 비법 전문가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는 그냥 뭐 9급도 아니고 7급도 아니고 가장 최고인 5급일 텐데 전문 분야가 아무래도 역량이 떨어질 수도 있는데 이걸 본인 스스로 어떤 식으로 극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선은 제가 부족하다는 것을 먼저 인정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부를 할 때도 우리가 모두 알다시피 메타인지라는 게 있기 때문에 모르는 분야를 먼저 체크를 하고 그 모르는 분야를 파고들면 공부가 속도가 늘어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것도 똑같이 일 처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모르는 분야를 맡았기 때문에 일단 경험자분들을 선배님들을 많이 찾아가서 선배님들한테 많이 배우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급자가 개인적인 정치적 의견을 부하직원한테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만약 예를 들어가지고 그럴 때는 정수진님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행동하겠습니까?
저는 일단 앞에서는 대응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상급자님과 그러면 이제 같은 팀으로서 어쨌든 같은 공동체로서 이제 영향이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급자님이기 때문에 그냥 이야기는 들어드리겠지만 그분과 같이 무언가를 뭐랄까 저의 의견을 피력한다는 듯이 그런 행동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피해자의 인권과 피의자의 권리가 만약에 충돌할 수 있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정수진님은 어떤 식으로 행동하겠습니까? 저는 사실 범죄를 저지른 분들의 인권을 보호해야 된다는 생각을 솔직히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어찌됐든 간에 범죄를 일으키셨고 뭐 다들 누군가는 이유가 있겠지만 당사자 제일 중요한 건 피해자 당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분들의 아픔은 과연 누가 공감을 해주고 누가 과연 다독여줄지에 대해 솔직히 저는 항상 의문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너무 극단적으로는 생각을 안 하지만 그래도 저는 항상 범죄를 저지르신 분들보다는 피해 당사자분들의 항상 그거는 들어준다고 생각합니다. 개인 정수진님의 의견인가요? 아니면 공무원 정수진님의 의견인가요? 방금 하신 말씀은? 저는 공무원 정수진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네. 공무원 정수진님으로서의 말씀을 판단하겠습니다. 상급자가 신속한 사건처리를 계속 요구하지만은 예를 들어가지고 본인 판단에서는 수사가 더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상급자가 빨리빨리 처리해 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 어떤 식으로 판단하겠습니까? 저는 일단 제가 처리하는 이 일로 인해 국민의 인생이 바뀔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저희가 가려하는 검찰직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상급자 분께서 많이 이제 너무 느리다고 하시겠지만 제 한 발 한 발 걸음걸음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느리더라도 일 처리를 좀 더 꼼꼼하게 하는 것을 결정할 것 같습니다. 상급자인데요. 만약에 그러다가 인사상으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받아들이겠습니까? 인사상 불이익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형사사법 체계와 관련해 가지고 주요 변화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건 거의 뭐 정답이 있는 문제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저는 일단은 수사와 기소를 일단은 분리를 시킨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저희의 행정 분야의 업무를 좀 더 집중할 수 있고 저희가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들이 개인적으로 선호하십니까? 아니면은 선호하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 저희가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미 일은 벌어졌고 결국 공무원이기 때문에 이름 벌어졌어요? 네. 그 이름 누가 벌린 거죠? 이미 일단 법령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저희는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그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는. 네. 반대로 범죄 대응력을 이유로 검찰의 권한을 다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어떻게 답하겠습니까? 만약에 공무원 정수진님의 그런 의견이 있을 수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정수진님은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저는 어쨌든 수사는 검찰과 경찰이 예전부터 같이 해왔고 차라리 검찰 인력을 좀 더 뽑는 쪽이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판결이 명백하게 잘못됐다고 판단했어요. 정수진님이. 그럴 때는 법원의 판결이 본인 생각을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을 했어요. 받아들이겠습니까? 법원이 판결을 했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법원이 잘못 생각한다고 전 판단할 수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걸 받아들이겠습니까? 정수진 같은 경우는. 받아들이도록 노력은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받아들이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제 성격상. 왜냐면 판결이란 게 AI 판사가
제가 개입한 게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감정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분명 판사님이나 무슨 저희가 명백한 근거를 채택했을 때 감정이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받아들이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어쨌든 이 잘못된 판결로 누군가가 피해를 봤다고 생각을 해서 받아들이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고 면접 마무리할게요. 네, 저는 제 자신이 대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뿌리를 내릴 때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누구보다도 뿌리를 내리는 빠른 성장을 보이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비록 수험 생활을 길었지만 공직으로 들어가면 누구보다도 빠르게 일을 흡수해서 성장할 수 있는 공무원이 되도록 노력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